테슬라 소식입니다. 1. 토요타 제휴 임박. 단각 전기차 만드나. 28일 일본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와 도요타가 소형 전기 SUV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제휴 검토는 작년부터 진행됐다. 도요타는 테슬라의 차량 플랫폼을 제공하고 대신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탑재된 전자제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요타에 일부 제공하는 것이 제휴의 골자다. 도요타와의 제휴가 성사되면 테슬라는 도요타 플랫폼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형 SUV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1000여 대 수준인 테슬라의 일본 판매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작년 9월 자사의 신기술 공개 행사 배터리데이에서 2023년에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테슬라가 그런 낮은 값의 전기차를 낼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테슬라는 2017년 준중형 전기차 모델 3, 2020년 중형 전기 SUV 모델 Y를 내놓은 데 이어 연내에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내놓는다. 그러나 2023년 내놓겠다는 반값 전기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한편 도요타도 테슬라 기술을 활용하면 자사 차량의 통합 전자제어 플랫폼과 운영체제 혁신에 투입되는 자원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요타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기능을 제어 개선할 수 있는 통합, EQ와 OS 기술이 테슬라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다. 즉 양사 협력을 통해 테슬라는 소형 전기 SUV 개발, 도요타는 EQOS 개발에 드는 비용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양사가 서로의 약점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자사의 강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윈윈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테슬라와 도요타는 이전에도 제휴한 적이 있다. 양사는 2010년 전기차 공동 개발에 합의, 2012년 테슬라의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한 도요타의 RAV4 전기차를 시판했다. 그러나 판매 부진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2017년 도요타가 테슬라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제휴가 끝났다. 그러나 머스크와 도요타, 키오 도요타 CEO의 친분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향후 양사의 재결합에 대한 여지를 남겨왔다. 테슬라의 본사 생산시설인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은 원래 도요타가 1984에서 2009년 GM과 합작해 차를 만들던 누미 공장이었다. 도요타가 이를 2010년 테슬라에 양도한 것인데 테슬라는 당시 도요타로부터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 기술을 습득했다. 작년 도요타는 953만 대를 팔아 폴크스바겐을 제치고 세계 판매 2위에 5년 만에 복귀했다. 도요타는 케이스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자전주의를 버리고 오군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경쟁 관계인 일본 상용차 회사 이스즈와 4,500억 원씩 상호 출자하는 제휴를 맺었다. 도요타는 이스즈 자사의 트럭 자회사 히노와 함께 상용차의 전동 자율주행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도요타는 이에 앞서 칭화대, 베이징 제1둥펑 광저우 자동차 등 중국 5개 자동차 기술기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개발 합작사도 설립했다. 공동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2022년부터 중국 트럭버스에 탑재된다. 이외에도 도요타는 경쟁사인 마쓰다, 스즈키와도 연달아 자본 제휴하는 등 전동화 자율주행 관련 규모의 경제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27일 트위터에 테슬라가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가능성은 0%보다 높다라고 썼다. 맥락이 분명하진 않지만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 아마도 몇 개월 이내라고도 썼다가 곧 삭제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애플이 AI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인수한 사연은. 최근 공개한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조사한 60개의 AI 기업 중 25개사를 애플이 1위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회사를 인수한 상위 랭크에 등록된 업체는 총 5곳이다. 애플을 포함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4곳의 미국 기업이 있다. 유일한 아일랜드 기업인 액센추어도 17개로 애플 다음 AI 인수 기업 2위로 들어갔다. 그 다음 많이 인수한 기업은 구글로 14개, 마이크로소프트는 12개, 페이스북은 9개로 나왔다. 애플은 iOS용 음성 인식 대화 소프트웨어인 시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이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AI 기업을 인수했다.
글로벌 데이터의 수석 분석가 니클라스 닐스는 애플은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와 아마존의 알렉사를 따라잡기 위해 AI 스타트업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시리는 시장에 가장 먼저 나왔지만 품질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두 회사보다 아래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애플의 스마트 스피커 판매량이 훨씬 뒤처진 결과가 나왔다. 그런 이유로 애플이 구글과 아마존 등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이 기간 동안 인수한 대표적인 AI 기업으로는 인덕티브, 보이시스, 풀스트링, 실크랩스, 투리 드라이브, AI 등이 있다. 애플이 인수한 25개의 회사 중 시리의 데이터 향상을 위해 인수한 AI 기계 학습 스타트업으로 인덕티브가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인덕티브가 AI를 사용해 데이터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AI가 올바른 데이터를 갖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하는 수고를 줄이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애플이 인수한 또 다른 회사인 투리 역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회사로 오픈소스를 공유했던 스타트업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더블린 스타트업 보이시스는 음성 AI 기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리의 자연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수했다. 보이시스는 자사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자연어 상호작용을 적용해 딥 도메인, 브랜드별 지능형 음성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도와주는 음성 AI 기반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했다. 모 회사인 애플은 풀스트링을 iOS 개발자가 시리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 3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 인수가는 시장에 알려진 기업 가치보다 낮은 금액이다. 풀스트링은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해 글과 음성 등 컴퓨터 대화 분야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IoT 장치용 음성 앱, 음성 비서 구축도 가능한 회사다. 실크랩스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기기 자체로 인물, 사물 또는 오디오 신호를 인식해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드라이브 AI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AI 안전 통신 시스템 기술과 자율주행 차 사용 장비 개발 등을 연구하는 회사다. 2. 마그나 애플카 만들 준비됐다. LG전자가 장 초반 가파른 오름세다. LG전자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 법인을 추진 중인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가 애플카 생산 의지를 밝힌 것이 호재다. 30일 오전 9시 24분 LG전자는 전일 대비 1만 1,500원 오른 1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마그나가 애플카 생산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한 덕분이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마그나 CEO는 최근 자동차 애널리스트 협회 행사에서 마그나는 애플카를 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조 공장을 증설할 의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LG전자는 마그나와 합작 법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VS 사업본부 내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물적 분할했다. 업계에서는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애플카 주요 부품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비트코인 기반 DID 아이온 정식 운영.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 기술 아이온이 본격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DID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도구를 외부에 공개해 이 기술의 확산에 나섰다. DID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인증을 제3자의 서버 없이 구현하는 기술이다. 아이온은 암호화폐 가운데 최대 시가총액을 점유한 비트코인을 메인넷으로 활용해 DID 시스템을 구현하는 확장형 네트워크 기술로 보편화되면 비트코인의 역할을 결제 가치 저장 수단 이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해 아이온 버전 1 개발을 완료하고 비트코인 메인넷에 가동했다며 아이온 노드를 우리의 현업 인프라에 배포하고 다른 기업, 기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온은 작년 6월 MS 인프라의 비공개 시험판으로 가동되었는데 이제 첫 정식 버전으로 온라인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를 통해 주요 소스 코드와 함께 공개되면서 외부 개발자 조직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DID는 온라인 서비스의 신원증명 절차에 필요한 데이터 소유,
관리 권한을 이용자가 직접 갖는 방식 또는 그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체계를 뜻한다. 개인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외부에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자체는 특정한 구현 방법을 요구하지 않지만 중앙화된 시스템 없이 개인 간 정보 제공과 결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아이온도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DID는 자원 접근을 보호하고 인증을 서명, 확인하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자라며 DID는 기존 사용자명 이메일 주소와 달리 당사자가 소유하고 그에 의해 제어되며 외부 조직이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ID 없이 상호 운용 가능한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전제 조건이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DID였다고 밝혔다. 아이온은 오픈소스 개방형 비허가용 DID 시스템으로 구현됐고 최대한 중앙화 구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어떤 중앙화된 주체나 중개인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온라인 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위한 신분증 본인 확인 자격증명 등 크리덴셜을 생성하고 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하는 등 DID 시스템의 기능을 처리하듯 비트코인 메인넷에서 최종 합의를 처리하는 레이어의 네트워크 구조다. 아이온은 중앙화기구 신뢰받는 검증자, 특수 프로토콜 토큰에 의존하지 않는다. 누구나 아이온 노드를 실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작동 중인 노드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강도가 높아진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산신원증 명재단을 통해 아이온과 아이온이 채택한 사이드트리 표준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이드트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컨센시스, 매터, 트랜스뮤트 등이 개발한 DID용 표준 오픈소스 프로토콜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온 정식판 가동을 알리면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분산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아이온을 결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GitHub의 오픈소스로 공개한 자바스크립트 기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DID 식별자와 키 생성 예제, 다양한 API를 제공하도록 타입스크립트로 구축된 아이온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생성된 DID 식별자를 자체 아이온 노드나 암호화폐 지갑 사용 과정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온 노드에 간단히 연결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온 기술은 카사 컨센시스, 제미니, 비트페이 프로토콜랩스 등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와 클라우드 플레이어, 스프루스 등 다른 분야 조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이온은 자체 DID 네트워크를 구축한 트랜스뮤트와 시큐어키 팀과도 협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온 후속 버전의 향후 경량 노드 구성, EDE519와 BLS12-381키를 처리하는 툴과 기술 지원 추가,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메모리 풀 내 거래 처리 명령어 허용 IoT 기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을 지정할 수 있는 DID 타입 태그 명세화, DID 타입 기반의 DID 디렉토리의 지뢰 허용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향후 1년간 아마존주가 45% 오른다. JP 모건이 행 중 하나인 아마존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 종목으로 꼽았다. 29일 CNBC에 따르면 JP 모건의 더그 앙무스 인터넷 부문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1년 동안 아마존 주가가 $4,4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점쳤다. 이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 45%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앙무스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이 이커머스 시장과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서 시장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면서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 이커머스는 20%를 차지하며 클라우드의 경우 15%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외주로 떠오르며 60% 뛰어올랐다.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은 14.09달러로 시장 예상치의 거의 2배에 달했다. 특히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전년도에 99억 5천만 달러에서 28%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앙무스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이 자체 판매와 동시에 제3자들의 판매도 가능해 유연성이 있는 점과 프라임 서비스는 모든 소매 사업에서 주요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단연간 선두를 달리면서 5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40% 넘게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마존의 수익성이 커지고 있고 부지의 고성장과 광고 부문 매출이 더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펠로톤, 페이스북, 트위터, 레프트 등이 암무스 애널리스트의 선호 종목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아마존의 주가는 0.78% 올라 3,0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손정의 손잡고 일본 진출 모색. 뉴욕 증시 주가 5% 급등. 로이터 통신은 29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제트홀딩스를 통해 쿠팡의 일본 진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트홀딩스는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이 이달 초 통합 출범한 회사다. 만약 제트홀딩스를 통한 쿠팡의 해외 진출이 성사될 경우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대 경쟁사인 네이버와 쿠팡이 일본에서는 손을 맞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 영국에 이은 전 세계 4위로 일본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일본 B2C 전자상거래 규모는 19조 3,609억엔에 달한다. 최근 10년 동안 매년 10%에 가까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규모는 한국보다 크지만 보급률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본 이커머스 성장의 기회가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배달은 물론 영화 등 비디오 콘텐츠, 독서 등을 즐기는 둥지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시니어 세대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아마존, 라쿠텐, 야후쇼핑, 큐텐재팬 등이 일본에서 오픈마켓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아마존 재팬을 세워 일본에 진출한 아마존이 라쿠텐을 제치고 시장 1위에 올랐다. 손 회장의 야후재팬은 시장 1위 위인 아마존과 라쿠텐에 비해 일본 내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IT업계 큰손으로 불리는 손 회장에게 이커머스가 유일한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커머스 강화를 위해 한국의 무신사 같은 조조타운 사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어 야후재팬의 운영사인 제트홀딩스는 지난해 라인의 모회사인 네이버와 손잡아 경영통합을 결정했다. 제트홀딩스의 지주사로 A홀딩스를 만들고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하는 방식이다. A홀딩스는 제트홀딩스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트홀딩스 아래 라인과 야후재팬이 100% 자회사로 자리해 있다. 라인을 흡수한 제트홀딩스는 이커머스 전략을 가장 먼저 내놨다. 첫 발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의 일본 진출이다.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의 블로그형 쇼핑몰 솔루션으로 소상공인이 쉽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마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8년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난해 결제금액 26조 8천억 원, 결제자 수 2천만 명을 돌파하며 각광받고 있다. 제트홀딩스는 일본 판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최적화된 도구로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을 일본에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일본 내 사용자 8천만 명의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라인과 스마트 스토어를 결합한 메신저 커머스를 선보인다. 야후쇼핑, 야후포털, 페이페이를 결합한 사업협력 모델도 구상하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쿠팡이 상장하면서 23조 원 잭팟을 터뜨린 손 회장은 이제 쿠팡의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손 회장이 운영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 지분 33.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쿠팡은 네이버와 달리 직접 물류와 배송에 뛰어들어 직배송으로 성장한 회사다. 빠른 배송이 강점인 만큼 생필품이 주력 상품군으로 꼽힌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는 편의점으로 가서 현금으로 할 정도로 이커머스가 활성화되지 않아왔다. 패션 등 비식품군은 스마트 스토어로 생필품은 쿠팡으로 나뉘어 제트홀딩스의 이커머스 추진 전략이 가능하다. 아마존도 일본 물류센터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형성될 경우 국내와 같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5.43% 급등해 45.90달러에 마감했다.